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11명. 근데 뭐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8명 빼놓고서 나머지 3명은 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8명 중에서도 뭐 양향자 전 의원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 경선, 1차 경선이죠. 그렇게 해서 22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4명으로 압축한다고 합니다. 뭐 그 4명 중에 3명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제 4등이 누구냐?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조금 헷갈리죠. 100% 여론조사다 그러면 100% 여론조사로 합니다. 그러면 아마 안철수 의원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단 조금 빈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4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든다. 뭐 이런 거는 그동안 저는 뭐 시종일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왔고 실제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출마 논쟁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에 참여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런 거죠. 그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파괴력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민주당과 민주당 그 언저리에 있는 매체들, 친민주당 매체들 이걸 보면 뭔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서는 집중적으로 한덕수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덕수 대행이 가장 위협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뭐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 뭐 무슨 뭐 무속에 심취해 떴죠. 이런 또다시 김건희 논쟁에 이어서 한덕수 부인 논쟁까지 지금 민주당이 막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뭐 사실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두 번 뭐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그걸 또 집중적으로 지금 한덕수 견제에 나서기 시작한 걸 보면 아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구나. 뭐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심지어는 어제 한덕수 대행이 광주 광역시를 방문했는데 오마이뉴스 뭐 대표적인 친민주당 매체죠. 제목 자체가 아예 꼼수 대망론 한덕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공격을 목표로 기사라는 걸 쓴 거죠. 뭐 언론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 정도가 된다면. 자, 미국과의 통상전쟁 대응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에 이렇게 마지막 소임, 마지막 소명 뭐 이런 얘기를 무려 5번을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5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일이 나의 마지막 임무다라는 그런 결기로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각오의 표시지 진짜 마지막이다. 그건 아닌 걸로 보인다. 마지막이 5번씩이나 됐다면 그건 마지막이 아닌 거죠. 또 다른 마지막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출마한다 그건 아니죠. 일단 둘 중에 어느 쪽의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 중인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언론 매체들이 뭐 한덕수 대행이 뭐 미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뭐 한미 정상회담을 뭐 추진 중이다, 뭐 등등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인되는 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예측들이 뭐 둘 중에 하나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인된 얘기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느 매체를 보면 또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서 저한테 어느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다만 그냥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시나리오 1, 2, 3 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취재가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그저께 14일이죠.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임원단하고 같이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경제를 챙긴다. 이것도 아니 대선 출마를 앞두고 경제를 챙기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지금 미국과의 통상전쟁을 앞두고 관세전쟁을 앞두고 이런 대기업들을 챙기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다. 그건 또 분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대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치르는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만나서 서로 교감을 해가면서 자, 대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죠. 이걸 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정파적인 얘기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사람은 뭐 미국과 협상한다고 하니까 졸속 협상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더군요. 협상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관세 뭐 몇십 퍼센트 그러면 때려 맞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출연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정말 무책임한 선전선동 전략이다. 하다못해 영어를 한마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중국에 쎄쎄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상황 호도, 선전선동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명목은 역시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국내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명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현장에 가서 지난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뭐 이런 걸 거론해가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조선, 무역균형, 에너지 등 3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자동차와 부품 및 철강과 알루미늄 등 높은 관세를 받는 사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방침이 있는 만큼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 전략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그건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덕수 대행이 왜 광주를 방문했을까? 이겁니다. 지금 한덕수 출마로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하필이면 전북 전주 출신인 한덕수 대행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했다. 광주광역시 아시다시피 호남의 어찌 보면 본진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호남의 여론이 확산되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지역인데 하필이면 그 지역을 전주 출신인 한덕수 대행이 방문을 했다. 한덕수 대행은 전주에서 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다녔다고 하죠. 태어나서 4학년 때까지. 그럼 뭐 고향이 있죠. 뭐 서울에 와서 뭐 대학을 다니고 뭐 그동안에 뭐 공무원 생활을 하고 뭐 한 것이 되게 내 고향이 어디다라고 할 때는 태어난 곳과 뭐 그동안의 학연 주로 태어난 곳이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까지를 고향에서 다녔죠.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충남 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한덕수 대행도 전주가 고향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왜 광주광역시를 방문을 했나? 뭐 자동차 업계의 여러 가지 현황 파악하고 하면 자동차 업계는 광주보다 울산이 더 크죠. 그런데도 광주를 방문했다. 이거는 단순한 자동차 업계 방문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 아니냐. 그것이 이제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낳는 겁니다. 그런 거죠. 결국은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호남에서 우리 한대행님의 뭐 출마론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여론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지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분위기 뭐 이런 것도 귀뜸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저런 분위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저도 점검차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간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고향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러 가는 거죠. 점검. 아마 영남도 또 방문할 거래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 것들이 뭐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방문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는. 다만 가능성을 좀 점검하고 경제 상황을 좀 체크해보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호남 방문은 전주 출신인 한대행이 호남 방문은 의미가 있다. 호남에서 자기 고향에서의 분위기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알아보기 위한 거지. 만약에 거기서 뭐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뭐 이러면 당연히 더 기운이 나고 정말 대선 출마해서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각오를 훨씬 더 다지게 될 것이고 정말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처럼 보도처럼 냉랭했다. 뭐 그렇다면 역시 이 정치라는 게 참 만만치 않다 하는 느낌을 받고 왔을 것이다. 뭐 호남에서 냉랭했을 것이다 라고는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근데 아직은 실제 한덕수 대행이 광주를 방문해서 어떤 그 흐름 이런 걸 파악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죠. 다만 이제 친민주당 매체들은 시민단체의 목소리,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라는 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들인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냉랭, 싼을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시민단체, 뭐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가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한대행이 여론이라는 관점에서는 거의 무시했을 것이고 실제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여론을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발짝 출마 쪽으로 보폭을 옮긴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제가 보기에도 한 발짝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쪽을 적어도 점검하기 위한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뭐 또 영남 지역도 가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데를 점검하고 미국과 협상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아마 최종적으로 내가 출마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지는 또 그때쯤 되면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4명으로 압축돼서 이제 아마 2명으로 압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되니까 그때는 1명으로 그러나 그 전에 뭐 4월 말쯤이면 2명이 됐을 겁니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쯤에 본인의 입장을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요. 뭐 그 전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도 또 관찰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기 위한 초반 단계 그 중에 하나의 플랜이 바로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시찰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대선 출마 불출마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제가 보기엔 한 10가지쯤의 여러 가지의 그 점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쯤에 점검 대상일 것이다.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최종 결론이야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하튼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